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의 배치를 지도로 딱 놓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언뜻 보면 역설적인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공격이 생명인 최정예 부대를 왜 한참 뒤인 후방에 갖다 놓고 또 다른 최정예 부대는 최전방에서 철책 경계만 서게 하냐는 거죠. 야, 이거 완전 인력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 보시죠. 자,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최전방에서 멀리 저기 남쪽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하필 포항일까요? 네, 맞아요. 지도만 보면 누가 봐도 후방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해병대의 존재 이유, 바로 상륙작전이라는 렌즈로 이 지도를 다시 보잖아요? 그럼 포항은 더 이상 후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기 위한 완벽한 출발점, 즉 발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포항이 그렇게 이상적인 기지냐?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최전방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될 거잖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 수많은 병력이랑 장비를 배에 안전하게 실으려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닿지 않는 안전구역이 꼭 필요해요. 포항이 바로 그런 곳이죠. 둘째, 특정 전선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 어디든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예비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훈련이죠. 실전처럼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려면 넓은 바다랑 해안이 필요한데 포항만한 곳이 또 없거든요. 군사 용어로는 이걸 전략 예비대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전선에서 싸우다 소모되는 부대가 아니고요.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힘을 아껴두고 있는 말 그대로 히든 카드인 거죠. 해병 1사단의 진짜 임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카드. 바로 조커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사단이 포항에서 배를 타고 출항했다. 이 소식만으로도 북한 지휘부는 머리가 터질 겁니다. 이게 동해로 와서 원산을 칠지, 서해로 삥 돌아서 남포나 평양으로 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요. 결국 해안선 전체의 병력을 쫙 깔아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역설의 또 다른 축이죠. 최전방 김포에서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는 해병 2사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수십 년 동안 나온 지적이에요. 아니, 그 아까운 최정예 공격 부대를 왜 철책 세우고 경계 근무나 시키냐?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는 2사단을 그 자리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지형입니다. 2사단이 지키고 있는 김포, 강화도 일대가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거든요.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 아시죠? 온통 갯벌이고 물반 흙반인 그런 곳이에요. 산이나 들판에서 싸우는데 특화된 육군 보병보다는 애초에 물과 땅을 오가면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해병대가 이런 지형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군 입장에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최단 침공 루트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목구멍을 딱 쥐고 있는 위치라는 거죠. 만약 여기가 뚫린다, 그럼 바로 서울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위험천만한 서울의 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이 특수한 지형에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부대, 바로 해병 2사단 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사시에는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역공을 가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역설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병대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변화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종종 이런 비유를 씁니다. 비싼 칼로 무 써는 격이라고요.
최정예 기동부대를 한 곳에 묶어두고 경계 근무를 시키는 게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건 해병대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늘 다르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육군도 병력이 부족한 판국에 이사단을 쏙 빼고 그 복잡한 김포 강화 해안선을 완벽하게 막아줄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이 스마트 해병이라는 구상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힘들고 고된 경계 임무는 CCTV나 드론, 첨단 센서 같은 과학 장비들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자유로워진 병력은? 그렇죠. 본연의 임무인 전투훈련에만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사단도 지금의 지키는 방패에서 1사단처럼 날카로운 공격의 창으로 바꾸려는 해병대의 큰 그림인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한눈에 쫙 정리됩니다. 포항의 1사단은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숨겨둔 비수, 즉 조커 카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포의 2사단은 수도의 심장을 지키는 방패, 즉 열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효율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반도의 지형과 전쟁 시나리오를 전부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기술의 발전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첨단 과학 기술이 2사단을 경계 임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사단, 2사단 모두가 원래 꿈꿨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 적진으로 향하는 막강한 기동타격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국방 전략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